이게 웬 황당한 소리니? 너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지금. 여긴 내 집이다. 저희는 이제 둘째까지 내 식구가 됐는데 그럼 저희가 나가요? 첫째도 겨우 이 집에 적응했는데 또 떠돌이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너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어? 이 애미한테서 이 집을 뺏어가려고 한 거야. 엄마, 왜 제가 엄마 집을 뺏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저한테 물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결혼할 때 안 사주셨던 집 지금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뭐? 너 결혼할 때 전세 살 돈도 마련해줬고 사업한다 뭐 한다 하면서 틈틈이 네가 손 벌릴 때마다 도와줬었다. 그 돈 다 합치면 집 한 채는 사주고도 남았어. 누가 들으면 제가 엄마 쫓아내기라도 하는 줄 알겠어요. 평생 사실 수 있게 월세집 구해드린다니까요. 글쎄 그러니까 내가 내 집 놔두고 왜 월세집을 구해서 나가야 하느냐고? 올해 72세 양현자 할머니는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 무어라도 쥐고 있었다면 아들을 향해 냅다 집어던졌을 것이요. 하나밖에 없는 금쪽 같은 아들은 이제 남보다도 못한 날강도가 되어 평생 키워준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으려 하고 있어. 양씨 할머니는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받아준 순간을 후회했어. 그리고 그 전에 아들과 서로 있는 듯 없는 듯 살았을 때가 훨씬 좋았다고 회상했어. 양씨가 30이 조금 넘었을 때 아들을 낳았어. 남편도 자신도 가진 것 없이 밑바닥부터 시작했기에 아이를 키우며 세상의 모진 풍파를 다 견뎌야 했어. 특히나 남편은 동네에서 자린고비 소리를 들을 정도로 검소했고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다오. 그렇게 살다 보니 자식도 키우고 집도 마련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었구려. 그런 양씨 부부와 아들은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 20대 중반에 그럭저럭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던 아들은 어느 날 사업을 하겠다고 회사를 갑작스레 때려치웠어. 엄마, 아빠. 한 푼 두 푼 모아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직장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려고 해요. 웬 사업? 네가 그런 사업을 해본 적이나 있냐? 사업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확실한 기회예요. 양 씨의 남편은 그런 아들을 무척 못마땅해 했어. 창식이랑 반씩 투자해서 가게를 차리기로 했어요. 친구와 함께 술집을 차리겠다는 아들. 그런데 제가 아직 모아둔 돈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엄마 아빠가 좀 도와주세요. 금방 갚을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모아서 시작해야지. 아직 젊은 놈이 처음부터 공짜로 얻어먹으려 해.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무슨 사업이고. 그것도 친구랑 동업. 저리 치워라. 처음에 남편은 극구 반대했어. 아빠, 제발 기회 좀 주세요. 창식이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쪽 일을 해서 잘 알아요. 초반에 같이 투자만 하면 큰 돈 벌 수 있어요. 이 일로 서로 보내 안 보내 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렇게 꼬장꼬장하던 양 씨의 남편은 아들을 위해 대출 하나 없던 집을 담보로 융통한 돈을 건넸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봐. 감사합니다. 진짜 성공해 보일게요. 그렇게 아들은 친구와 함께 개업했다가 이듬해 바로 망했고 그 대출금은 고스란히 양씨 부부가 책임지게 되었어. 그것이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그동안 양씨와 남편이 온몸을 갈아가며 그 돈을 전부 갚았다오. 그동안 아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 사이에도 이런 사업을 한다. 저런 사업을 한다 하며 크고 작게 손을 벌린 일이 셀 수도 없었어. 이러다 모두 함께 죽을 듯하여 양 씨의 남편이 아들에게 선언했어. 너 제대로 남들처럼 착실히 네 앞가림 할 수 있을 때 와라. 그전엔 찾아오지도 말거라. 그때가 아들이 30세 초반의 나이였는데
그렇게 절연한 뒤 2년 만에 양 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오. 주변 사람들은 아들이 하도 속을 썩여 70세도 안 된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떠났다며 안타까워했고 남편의 죽음을 계기로 양 씨와 아들은 다시 왕래하게 되었어. 그리고 얼마 뒤 아들은 결혼을 했고 하늘로 올라간 남편이 굽어살핀 덕인지 그토록 노래를 부르던 사업도 일이 잘 풀려 드디어 아들도 한 사람의 몫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다오. 일 바쁠 텐데 이번 명절엔 안 와도 된다. 안 그래도 그 얘기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이번 명절에는 준이 데리고 해외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생활이 피긴 폈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이리저리 쏘다니는 아들. 외국 나가면 돈만 많이 쓰지. 아이 엄마 또 돈 얘기하신다. 누누이 말했잖아. 잘 될 때 더 아껴야 해.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꼭 아빠처럼 말씀하세요. 아이고 알았어요. 여행이야 데리고 가주면 고맙지만 아들의 씀씀이가 보통이 아닌 것이 문제였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양 씨가 알 수는 없지만 옛날에 쫄딱 망했던 때를 떠올리면 기쁜 마음보다는 걱정스러운 마음부터 들었다오. 괜한 기우겠지만 사업이란 것이 한순간에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아들을 통해 배운지라 아예 근거 없는 걱정은 아니었어. 하지만 아무리 잔소리 해봐야 마음먹은 아들이 귀담아 들을 리는 없었어. 물론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네, 걱정 마세요. 그래서 안 가신다고요? 그래. 너희끼리 다녀와라. 우리 엄마는 호강시켜 드리려고 해도 따라주질 않으시네. 아들은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 그 뒤로도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좋은 차도 타고 승승장구하는 듯한 아들. 하지만 왜 불행한 예감은 틀리질 않는지. 얼마 못 가 아들이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양 씨를 찾아왔어. 요즘 바쁜 거 같더니 다 같이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일이 좀 많았어요.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피골이 상접했어? 근심이 많아 보이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에 양 씨가 물었어. 사실 우리 가족 다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안다니? 말 그대로예요. 집도 넘어가고 차도 뺏기고 빈털털이 됐다고요. 아이고, 양 씨가 자리에 주저앉았어. 10여 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어. 왜 또 그렇게 된 거야?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좀 끌어다 썼어요. 근데 일이 꼬여버려서 너? 그러길래 내가 돈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잖냐? 아니 엄마 돈을 많이 써서 망한 게 아니라고요. 사업이 원래 그래요. 한번 자금이 막히면 아니다. 엄마한테 이런 얘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집도 넘어가서 당장에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온 거예요. 고개 숙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6살 난 손주. 남들은 안정이 될 나이에 돈 한 푼 없이 다시 시작해야 하다니 눈앞이 아득해져 왔어. 그래서 당분간 여기서 좀 지낼게요. 부탁드려요, 어머니. 살가운 고부 사이는 아니었지만 사모님 소리 듣다가 졸지에 모든 걸 잃어버린 며느리도 딱했어. 그래, 별 수 있니? 불편하겠지만 일단 들어와서 살아라. 바짝 모아서 다시 일어나면 되잖냐? 감사해요. 엄마 죄송해요. 그렇게 아들네 가족은 양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아들도 이곳에서 자랐고 내 식구가 지낼 만큼은 넉넉했어. 안방은 너희가 써라. 준이도 같이 자지? 네. 큰 방 하나면 돼요. 양 씨 혼자 사용하던 화장실 딸린 안방은 아들네에게 내주었고 양 씨는 작은 방으로 짐을 옮겼어.
혼자 살다가 아들 며느리와 살려고 하니 불편함이 컸지만 남편이 떠난 뒤 적적했던 마음을 메워주는 듯 안정감이 느껴지기도 했어. 밥 먹고 출근해라. 아들 부부를 챙기는 것은 양 씨의 몫이 되었어. 며느리까지 아침밤낮 없이 일을 했기에 집안일이나 밥을 차리는 일은 양 씨가 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둘 다 집에 있는 날이 별로 없기에 크게 고되지는 않았어. 아침이야 먹는 둥 마는 둥 나가고 저녁은 자신이 먹을 때 좀 더 만들어 놓으면 늦게 들어와 알아서 차려 먹었어. 문제는 손주 준이었는데 아직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서 양 씨가 유치원에 등하원을 시켜야 했어. 어머니 준이 자요? 진작 잠들었지. 별일은 없으셨고요? 무슨 별일이 있겠어. 준이도 잘 먹고 잘 놀다 잔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 일하지도 못해요. 그런 소릴랑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라. 준이 걱정은 하지 말고. 결혼 후 자주 만나지도 않았던 며느리는 처음에 양 씨의 집으로 들어오고 무척이나 어색해했는데 점차 시어머니와 사는 삶에 적응해 갔어. 매일 일만 하느라 이런저런 돈 나갈 일이 없으니 돈은 착실히 모였고 마음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 양 씨도 이렇게 함께 사는 삶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손주를 유치원에 보내고 오랫동안 알아온 동네 친구를 만났어. 언니, 나 요즘 여기 가슴 쪽에 몽우리 같은 게 잡혀서 신경 쓰여. 검사 한번 받아보려고. 자신의 겨드랑이 부근을 만지며 하는 말에 양 씨도 고개를 갸웃했어. 나도 있는데?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자 친구가 만져보더니 화들짝 놀라는 것 아니겠어? 어머, 언니.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글쎄 얼마 안 된 것 같긴 한데. 왜 그래? 혹시 유방암 아냐? 그러자 양 씨의 눈이 크게 뜨였어. 유방암? 설마? 혹이겠지. 몇 달 전에 검사했을 때도 혹 몇 개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에 무언가 만져줘도 그러려니 하고 있었던 양 씨. 아니야, 언니. 나 아는 사람도 이렇게 만져져서 병원 갔는데 유방암이더래. 너도 있다며? 그러니까 검사해 본다 그러는 거지. 암이면 어떡해? 심란해진 양 씨가 다시 한번 몽우리 같은 걸 만져보았어. 동그란 구슬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에 이리저리 만져보았는데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오. 아프지는 않은데. 그게 그렇게 만진다고 아픈 줄 알아? 언니도 당장 병원 가서 검사해봐.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양 씨는 병원 예약이 잡힌 다음 주까지 내내 마음이 어지러웠어. 이러한 사실을 아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오. 일주일 뒤 초음파를 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짓는 의사를 보며 양 씨는 침을 꼴깍 삼켰어. 왜 그러세요? 유방암이 맞아요?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보던 의사는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대답했어. 와장창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어. 그럼 암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직은 모르고요.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도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가 없었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봐야 한다는데 단순 혹이 아닌 듯하다는 말을 들으니 이미 암 진단이라도 받은 듯 했어. 엄마 오늘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멍하니 앉아있는 양 씨가 이상했는지 아들이 물었어. 그러자 옆에 있던 며느리도 양 씨를 의아하게 쳐다보았어.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두려웠어. 그래서 입 밖으로 터져나오는 말을 멈출 수 없었어. 사실은 한참을 양 씨의 말을 듣던 아들과 며느리도 큰 충격에 휩싸인 듯 대답을 하지 못했어.
일을 어쩜 좋니? 아니겠죠. 그냥 혹이겠죠. 저번에도 혹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른가 봐. 어떡해요? 한순간에 초상집이 되어버린 집. 너희한테 괜히 말했나 보다. 신경 쓰지 말어라. 결과 나오면 그때 얘기하자.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약 2주 뒤 양 씨와 아들은 유방암이 아닌 양성종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로선 수술도 필요 없다는 진단을 받았어. 지난 2주가 지옥 같았던 양 씨는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 노심초사하던 아들도 한시름 났다며 크게 기뻐했어. 이번 계기로 양 씨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오. 그런데 아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어. 며칠 뒤 아들이 양 씨에게 말했어. 엄마, 제가 이번에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목소리를 쫙 깔고 말하는 아들의 양 씨는 괜히 긴장이 되었어. 뭘 생각해봤길래 분위기를 잡어? 이번에 엄마가 진짜 암에 걸린 줄 알고 저도 마음고생을 좀 했거든요. 그래, 너도 그랬지. 내가 괜히 미리 말을 해서는. 아닌 게 다행이긴 한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앞으로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무슨 소리를 하려고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는지.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건강히 오래오래 살으라고? 엄마가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이 진명에 저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순간 양 씨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어. 뭘 바꿔? 이 집이요. 미리 져주시는 게 낫지 않나 해서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픈 거랑 집이랑 무슨 상관이야? 혹시나 엄마가 많이 아프거나 특히 치매라도 걸리면 어떡해요? 아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치매 걸리셔서 진명에 이전하는데 고생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양 씨와 관련도 없는 치매 이야기를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결국은 지금 집을 자신에게 달라는 것이었어. 어차피 자식은 저밖에 없는데 엄마 돌아가시면 이 집 제 거잖아요. 건강하실 때 명예 주시면 나중에 골치 안 아프죠. 너는 엄마가 유방암 걸렸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작 생각한 게 진명이야? 결혼하더니 철든 줄 알았더니 여전히 철부지야. 아니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렇게 같이 사는데 아빠 돌아가셨으니까 이 집 가장은 이제 저잖아요. 그러면 명예 주시고 제가 엄마 부양하면 되죠. 그리고 모양새도 그렇잖아요. 제가 엄마 모시고 사는 거랑 엄마 집에 얹혀 사는 거랑 보기에 좀 그렇죠. 애엄마 보기에도 제가 너무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씁쓸하게 말하는 아들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거절하려던 말이 쏙 들어갔어. 면전에다 말하는 아들이 괘씸해서 그렇지 썩 틀린 말도 아니었으니 말이오.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아들의 아는 사람 이야기가 꼭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 수 있겠다 싶었어. 그래서 결국 양 씨는 아들에게 진명이를 넘겨주었어. 그 사실을 안 며느리가 아들보다 더 기뻐했어. 하지만 등기부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양 씨와 아들 내외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 그러다가 몇 달 뒤 며느리가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 뭐, 둘째를 가졌어? 네, 어머니. 사정이 좋아졌지만 아들의 외벌이로 살기엔 부족했기에 걱정이 앞섰어. 애미야, 축하한다. 하지만 임산부 앞에서 걱정스런 기색을 내비칠 순 없었다오. 아들은 경사났다며 기뻐했고 양 씨도 이내 웃었어. 며느리는 만사까지 일하다가 둘째를 낳으면서 일을 그만두었어. 그리고 그때부터는 양 씨와 며느리의 불행한 나날이 시작되었다오. 며느리가 일을 할 땐 몰랐는데
하루 종일 집에서 붙어 있으니 미칠 지경이었어. 아이를 낳은 몸이라 하루 종일 드러누워 있었고, 갓난아기는 울어대지. 끼니 되면 며느리 밥해다 바쳐야지. 70이 넘어서 때 아닌 며느리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어. 어머니 준이 데리러 갈 시간 됐는데. 애기 하나만 돌보면 됐다면 나았을 텐데, 첫째 또한 어렸기에 하나하나 돌봐줘야만 했어.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는데, 며느리 팔자가 상팔자였어. 이거 끓는 물에 삶아야 해요. 어제 전부 싹 삶아놨다. 오늘은 세탁기에 돌려서 빠르려고 했지. 죄송한데 이거 매일 삶아야 하는데. 이리 주세요. 어머니 힘드시면 제가 할게요. 아니다. 됐다. 내가 삶으마?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 어찌나 까다롭고 예민한지. 차라리 며느리가 못되게 소리라도 쳤으면 네가 하라며 던져버렸을 텐데. 그럴 거면 그냥 저가 하겠다는 며느리에게 어떻게 그러마 하겠소? 며느리가 아니라 상전을 모시고 있는 것 같았어. 너는 아무튼간 성공하면 이 은혜 다 갚어라. 무슨 말이에요? 다 늙은 애미 부려먹으니 하는 소리다. 어느 날은 양 씨가 아들에게 불평을 하기도 했어. 하지만 며느리라고 시어머니인 양 씨와 있는 것이 편한 것만은 아니었어. 여보, 우리 언제까지 여기 살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건 아니고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엄마가 불편하게 해?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야.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제일 힘든 법이었어. 양 씨는 양 씨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아들도 지친 듯 보였어. 왜 그러는데 그래? 엄마랑 무슨 일 있어? 아무래도 시어머니니까 내가 친정엄마처럼 대할 수가 없지. 애기 돌보시는 것도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자꾸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옛날 사람이니까 그렇지. 당신이 좀 참아. 일하고 들어와서 나 좀 쉬고 싶다. 우리 그냥 나가서 살면 안 돼? 이제 방 한 칸 얻을 정도는 되지 않았어? 지금 당장 분가는 못하지. 그냥 웬만하면 당신이 좀 참으면 안 돼? 왜 나한테만 참으라 그래? 나도 힘들어. 당신 사업만 안 망했어도 이렇게 안 살잖아. 뭐,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당장 어디로 나가자는 건데. 내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잖아. 나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고. 부엌에 나왔다가 우연히 들은 아들 부부의 대화. 양 씨는 자신만 힘들고 며느리는 속 편하게 산다 생각했는데 며느리의 말을 들어보니 생각이 많아졌어. 그래, 저라고 무작정 편하기만 하겠어. 요즘 착실히 일하는 아들을 보니 나가 살아도 되지 않겠나 싶기도 했어. 사업한다고 설친다면 뜯어말리겠지만 저렇게 일해서 벌면 부인과 자식 둘 못 먹여 살리겠어? 양 씨는 앞으로 나이 들어도 아들 도움은 필요 없으니 아들만 좀 잘 살았으면 싶은 마음이었어. 그래도 젊으니까 부부가 둘이 벌면 금방 일어설 것이라고 믿었어. 아들 내외의 대화는 끝까지 듣지는 못했지만 양 씨는 그들이 곧 분가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짐작했다오. 손주에게 할미 소리 들으며 함께 북적이며 살다가 떠나보낼 생각을 하니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소? 그리고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양 씨 앞에 앉았어. 양 씨는 분가 얘기가 나올 것임을 예감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어. 그리고 나갈 때 어느 정도 도와주려고 마음도 먹었기에 통장 잔고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는 길이고 말이요. 그래, 무슨 일이야? 지난날의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는 못 들은 척하고 양 씨가 물었어. 엄마 나 사업 다시 해보려고 해요. 고개를 끄덕이려던 양 씨가 화들짝 놀라 아들을 쳐다보았어. 뭘 한다고? 사업? 네.
둘째도 태어났는데 다시 한번 만회해봐야죠. 아이고, 두야. 그냥 직장 다니면 안 되겠냐? 이렇게 벌어서 애들 대학은 어떻게 보내요? 또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래? 이번에 의류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집으로 대출 좀 받으려고 해요. 그래도 엄마한테는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허락이 아닌 통보를 하는 아들. 뒤로 넘어갈 것 같은 몸뚱이를 추스리며 양씨가 말했어. 뭐? 너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니? 나랑 너희 아빠가 평생을 바쳐서 지킨 집이야. 너 예전에 사고 쳤을 때도 어땠는지 알면서 또 그 소리를 해. 그때는 제가 뭘 몰랐고요.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집은 엄마 죽을 때까지 가져갈 노후 자금이야. 대출 소리는 다신 하지 마라. 집만 가지고 있으면 뭐가 돼요? 엄마 지낼 곳은 제가 따로 마련해 드릴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아들의 말이 양씨의 머릿속에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어.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지낼 곳을 마련하다니? 엄마도 애들 돌보고 집안일 하시는 거 지친다고 하셨잖아요. 나가서 편히 사실 수 있게 방 구해 드릴게요.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 집으로 대출 받아서 사업을 할 거고 이혜미는 불편하니까 나가서 살라는 말이야. 불편하니까 나가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엄마가 따로 사시는 게 더 편하실 거란 거죠. 저희 뒷바라지 할 필요 없이 제가 사업하면 애엄마는 집에서 다시 집안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엄마가 힘들게 저희랑 같이 살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웬 황당한 소리니? 그래서 너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지금? 여긴 내 집이다. 아니 엄마, 저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꼭 엄마 내쫓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월세는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내드릴 테니까 지금이랑 다를 게 없죠. 그리고 혼자 살 집을 구하는 게 월세가 적게 나가잖아요. 그런 건 다 모르겠고 불편하면 너희가 나가던지 해라. 우리 이제 둘째까지 넷인데 저희가 어떻게 나가요? 첫째도 겨우 이 집에 적응했는데 또 떠돌이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너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어? 이 애미한테서 이 집을 뺏어가려고 한 거야? 엄마, 왜 제가 엄마 집을 뺏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저한테 물려준다고 생각하세요. 저 결혼할 때 안 사주셨던 집 지금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뭐? 너 결혼할 때 전세 살 돈도 마련해줬고 사업한다 뭐한다 하면서 틈틈이 네가 손 벌릴 때마다 도와줬었다. 그 돈 다 합치면 집 한 채는 사주고도 남았어. 그러니까 평생 사실 수 있게 월세집 구해드린다니까요. 이런 연극 같은 일이 다 있나 싶었어. 같이 살겠다고 울며 찾아왔을 때는 돈 모아서 금방 나갈 것 같더니 명의를 이전하고 조금 살만해지니까 불편하다고 집주인인 엄마 보고 나가라니. 말이 평생 살 집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지. 같이 살 마음이 없으니 평생 혼자 새들어 살다 죽으란 말 아니겠소? 며느리도 같은 생각인지 아들 옆에서 아무 말 않고 딴청을 피우고 있었어. 싸우는 줄 알았더니 둘이 작당 모의를 해서 이런 결론을 내고 의기투합을 한 듯했어. 엄마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같이 살면 서로 힘들고 불편한 상황이니까 우리 넷이 나가서 사는 것보다 엄마 혼자 나가서 사시는 게 더 편한 방법이니까 그런 거죠. 안 그래요? 오히려 나가서 사시면 더 좋아하실걸요? 이건 자식이 아니라 날강도보다도 더한 놈이었어. 처음부터 칼을 들이밀었다면 반항이라도 해보았을 텐데. 아들을 믿고 집 명의를 넘겨주었던 양씨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 했어.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들에게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하며 후회했어. 그게 그렇게 좋으면 네가 나가 살아? 그리고 당장 내 집은 다시 돌려줘라. 애초에 죽기 전에 명예 넘겨달라는 아들 말을 들은 이 애미가 바보였다. 이 집 담보 잡고 단 한 푼이라도 대출 받기만 해봐라.
죽어서도 용서 안 한다. 그러고선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등을 돌렸지만 양 씨는 마음이 불안했어. 자신은 이 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 아직 살 날이 많은데 집도 없이 비참하게 떠돌아다니기는 죽기보다 싫었어. 혼자 잘 살던 양 씨에게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아들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진명이도 이미 넘겨준 마당에 이 논쟁을 끝내는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 아들과 함께 사는 것뿐이라는 사실이 양 씨의 속을 쓰리게 했어.